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측에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남 방역당국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열흘째 멈추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버스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무자계 업체가 리조트를 건설하고 분양까지 했는데 한편군도 해당 업체도 단순 실수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로해역 동쪽 해상경계의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해남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축이 경북에 이어 충북의 가금 농장에서도 확인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시작되면서 전남에도 겨울 철새들의 서식 규모가 커져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6건. 이 가운데 가금 농장이 2건으로 경북 예천의 오리와 닭 농장에 이어 충북 진천에서도 의심축이 확인돼 전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첫 발생일이 지난해보다 야생조류는 16일, 가금 농장은 22일 빨라진 상황. 전남 방역당국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사료 운반 차량 등 축산 농장으로 향하는 차량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어차피 모든 거는 이게 방역은 사전 소독이 먼저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를 찾은 철새들은 지난해보다 10만 마리가량 늘면서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 유입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전남은 가을 거지가 끝나가는 주말부터 고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거지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이후에 출세가 오는 것이 보통인데 철새가 한 달 정도 더 빨리 온 것 같고 또 수적으로도 전년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증가한 것이 상당히 우려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를 최고 수위로 보고 가금 농장 600곳을 일제 점검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마로해역 동측 해상경계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해남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다수 의견으로 심판 청구가 지난 2020년 진도군의 면허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제기된 점 등을 들어 해남군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진도군 수협과 해남군 수협 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 2심까지 진도 어민들이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서남부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분야 업황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전망은 9포인트가 하락해 기업들의 전망을 어둡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월에는 인력난과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경영상 어려움으로 꼽았지만 10월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자금 부족, 환율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서면 지원금을 풀어 버스 회사를 달래왔던 목포시가 더 이상 버스 회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버스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사기업에 맡겨진 시민들의 이동권을 목포시가 회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지 벌써 열흘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버스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 문제 해결책으로 목포시의 재정 지원만 바라고 있는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원여객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목포시 보조금 110억 원을 제외하고도 무안군과 영암군으로부터 올해에만 각각 29억 원과 2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목포 시내버스 가스 충전소와 공업사도 이한철 대표 가족 명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챙기는 동안 버스 운수 노동자의 임금은 체불된 상황을 시민사회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한철 회장에게 경영권 포기를 재차 요구했고 노동당국에는 퇴원 유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친인척들 손실없고 발생한 거 알면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 손실없고 발생한 걸 왜 모릅니까? 더 이상 퇴원 유진의 시내버스 운영을 맡기지 말고 목포시가 직영으로 완전 공용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선 7기 목포시가 결정한 시내버스 운영 방식은 2025년부터 목포형 중공영제를 시작한다는 것.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 계획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목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금액을 지급하고 또 이것이 또 2, 3년 지나면 다시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게 되면 되풀이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대책하자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홍률 시장은 비수익 노선 등의 버스 공영제에 동의한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가을 배추 올해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13,900여 헥타르에서 가을 배추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보다 600여 헥타르가 늘었고 경북, 강원, 전북 지역의 재배 면적 증가폭이 컸습니다. 전남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3,289 헥타르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며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장 출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귀농 귀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 귀농한 2,564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76.9%로 2017년 대비해 8.5%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전남에 귀촌한 32,964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79.4%로 2017년 대비해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존본부 설립지가 신안군 아패도로 확정됐습니다. 국립기관인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존본부는 갯벌 생태계 보존 관리와 활용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며 국비에 320억 원이 투입돼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군과 함께 갯벌 보존관리 추진단을 운영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아패도가 갯벌의 체계적 보존과 통합관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목포 남항의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시설이 2025년까지 들어섭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는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 성능 평가와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충전 시험, 해상 테스트베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시설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 비율을 15%로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분양까지 맞춰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평군에서 발생한 일인데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반복됐지만 업체와 지자체 모두 단순 실수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한평읍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 건설 중인 리조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144제곱미터 규모로 올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할 경우 시행업체는 부동산 개발 등록을 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건축허가 당시는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또 분양 과정에서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편 국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늘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잘 몰랐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한평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업체가 관광 숙박업 투자 유치 1호로 리조트 허가 업무가 처음이라 담당자들이 실수했다는 겁니다. 한평군은 리조트 분양을 취소하도록 업체에 통보하고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분양 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한편 리조트 분양업체 관리와 관련해 전남도가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했지만 한평군은 최근에야 이 공문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남군이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연간 10만 명을 유치해 4회 연속 최우수군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경기장 보수 시설비에 6천만 원을 확보해 안전한 전지훈련지 만들기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도 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등으로 185억 원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실시한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작 26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 학생부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수작들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되고 전남 도립도서관 1층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전시됩니다. 진도군의 관광 명소인 송가인 공원이 코스모스가 활짝 핀 거대 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진도군 임해면에 조성된 송가인 공원에는 올여름 진도군이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고 이달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지난해 조성한 송가인 공원은 봄에는 8만 송이 펜지꽃과 유채 등이 번갈아 피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MBC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목포 MBC 시청자위원들은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시군 통합 문제와 기후온난화 문제 등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도 뉴스와 제작 프로그램에서 다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1.8%에서 2.7%로 줄었고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로 감소했는데 이는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이달부터 인상되는 농업 전기요금 인상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